안녕하세요. 돈을 공부하는 남자 수페TV의 수페입니다. 요즘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 인상도 하고 인력난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상황에 인플레이션에 수익 내는 섹터는 뭐가 있냐? 그걸 좀 체크해 봐야 됩니다. 1971년도부터 2020년까지 섹터별로 좀 봤는데요. 1등과 2등은 구리와 원유입니다. 원자재 신나게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4등에 있는 에너지. 지금 보면 에너지가 정말 상승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3위에 있는 배당주, 가치주죠. 가치주는 생각보다 아직 못 올라갔는데요. 앞으로 상승 여력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5등이 성장주에 속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내 계좌에 배당주가 없다면 한두 개 정도는 챙겨 놔야겠죠. 그래서 제가 한 달 정도 동안 배당주에 관련된 영상을 좀 올린 게 있는데요. 그걸 꼭 챙겨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지금 배당주 투자를 고려 중이신 분들을 위해서 배당 투자 총정리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세 가지 꼭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 왕족 기업입니다. 왕족주라고 이야기하는데 50년 이상 배당을 늘려온 기업이 미국에 32개 기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평생 가져가도 좋을 배당주 5선을 선정해 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 5개의 기업 중에 하나가 로우스인데요. 로우스를 지금 사야 될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영상에서 말씀드린 가격 다시 거기까지 내려왔으니까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인데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배당 관련돼서 ETF 딱 하나만 매수한다면 저는 이 ETF를 매수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세 개의 영상을 엮어서 만들었으니까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내 계좌에 배당주 하나씩은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안정환 선수가 골을 넣었죠. 이 장면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연배가 좀 있으신 겁니다. 저도 재밌게 봤는데요. 2002년 월드컵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때 어떤 핸드폰을 썼을까요? 오른쪽에 보면 바로 이런 핸드폰인데요. 그때 컬러폰이 처음 나왔다. 핸드폰이 접힌다. 이런 이슈로 정말 각광받던 시대입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는 시가총액 상위 10개의 기업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때 삼성전자가 1등이었고 2등은 SK, 3등이 KT였습니다. 요때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상위 10개 기업 중에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까 생각하면 당연히 지금 보면 삼성전자겠죠. 그런데 그걸 선택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혹시라도 SK텔레콤을 선택했다면 오른쪽처럼 이런 박스권 행보를 했을 거고 19년 동안 너무나 힘든 시간을 지나서 지금 조금 올라와 있는 지금 한 1, 20% 수익 내는 구간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상위에 있다고 나중에 10년 뒤, 20년 뒤에도 시가총액 상위에 있을 거란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결국엔 우리가 잘 찍는다. 이거 맞추는 게 정말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만 그러냐? 해외로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00년도에 미국에 상장된 기업 중에 탑10을 가지고 왔습니다. 1위부터 10위까지 보면 우리가 알만한 기업이긴 하지만 이게 탑10이야 하고 의아해할 수가 있습니다. 노키아, 인텔, IBM 같은 기업은 지금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랑 구글 그리고 애플을 바라보듯이 2000년대는 그렇게 바라봤습니다. 그러면서 영원히 성장한다고 하고 투자를 했는데 과연 2021년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다 바뀌어져 있죠. 애플, 마소, 아람코, 아마존, 구글 등이 차지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나마 다행인 건 10개 중에 하나는 살아남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죠. 한국에는 삼성전자가 계속 살아남듯이 미국에는 마소가 살아남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투자할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로 뽑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2000년도에 그걸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죠. 10개 중에 하나, 10%의 확률로 살아남는 거니까 투자할 때 좀 보수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죠. 그러면 2021년이니까 2030년도엔 어떤 기업들이 상위에 올까요? 저는 100% 장담하는데 맞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ETF에 투자하는 것도 그런 경향이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 오른쪽에 있는 시가총액 10개의 기업에 어떤 걸 골라볼까? 이런 마인드로 투자하면 나중에 곤욕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좀 지양하고 어떤 식으로 투자할지 지금부터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000년도 탑10 기업이 지금은 탑10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수익률이 저조한지를 확인해 봐야겠죠. 5개의 기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2000년도 1월부터 지금까지 수익률을 봤더니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장 높은데요. 404%의 상승이 있었고 오라클은 240%, 그리고 그 뒤에를 보면 좀 처참하죠.
노키아는 오히려 마이너스 87%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락하는 기업도 있고 상승하는 기업도 있지만 우리는 이거를 절대 맞출 수가 없으니까 직접적인 기업에 투자하는 거는 많이 고민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21년이 가는 동안에 어떤 기업이 살아남는지 꾸준히 모니터링 해야겠죠. 성장 기업에 투자할 때는 그런 관점에서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 껄이라는 걸 상당히 많이 하는데요. 아, 그때 여기 투자할 걸. 요거 말이죠. 그래서 2000년도 때 애플에 투자할 걸. 이란 생각을 할 겁니다. 지금 보면 2000년도 1월부터 지금까지 16,290%나 상승이 나왔고 아마존은 5,275%입니다. 그거에 비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400% 정도 되니까 그렇게 큰 건 아니죠. IT 버블을 정통으로 맞았기 때문에 마소가 오히려 낮은 건데 그 버블 이유를 따지면은 마소도 꽤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때 애플을 투자했다면 이라고 생각하면서 안타까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 기업은 우리가 꾸준히 모니터링하는 게 중요하고 지금 탑10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탑10이 뭐가 될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나오는 트렌드 중에 하나를 더 말씀드려 볼게요. 앞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성장하면서 꾸준히 탑10에 들어왔던 이유가 있는데요. 애플이 그 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성장 기업의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려 보면은 애플은 1차 혁신으로 아이팟을 개발했습니다. MP3 플레이어로 열심히 생산을 했고 매출을 일으켰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혁신을 하는데요. 아이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도 쓰고 있는 아이폰인데 이걸로 인해서 애플은 브랜딩을 확실히 갖췄습니다. 생태계가 구축된 다음에 이제는 3차 혁신으로 추가 제품들을 개발하기 시작했고 우리가 보는 시계 그리고 듣는 이어폰 이런 것들 시작해서 맥북까지 하면서 제품을 확장해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차 혁신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부터 반도체를 만들기 시작했고 이제 내년이면 전기차를 하겠다고 난리가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AR 글래스도 하고 있죠. 메타버스에 올라타고 있는데 이렇게 성장 기업들은 애플과 같이 꾸준히 성장하는 모멘텀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속 성장 가능한 기업인지를 꾸준히 체크해야 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랬고 애플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애플이 시가총액 탑10에 있는데 10년 뒤에도 들어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원래 오늘은 배당주를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왜 성장 혁신주를 얘기하느냐 그걸 말씀드려 보면 우리가 해외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세 가지 관점으로 투자를 합니다. 혁신 성장주가 있고 그리고 배당주 마지막으로 채권과 원자재인데요. 채권과 원자재는 일부 상품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우리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을 어느 정도 정해서 투자하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는 신경 안 써도 되는데 혁신 성장주랑 배당주는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혁신 성장주는 어떻게 고르는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는 배당주입니다. 배당주도 혁신 성장주만큼 중요한데요. 어떤 식으로 고르고 그리고 이번에 말씀드리는 이 종목들을 관심 가지면 좋으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앞에서 혁신 성장주 좋다고 거기에 몰빵하면 절대 안 되고 꼭 배당주도 챙겨가야 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성장주를 말씀드렸으니까 성장주랑 배당주, 주가 상승을 보겠습니다. 인텔을 보면 지금 큰 상승이 없었죠. 그런데 존슨앤존슨은 243%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배당주라고 하지만 이렇게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2000년도에 투자했다. 그러면 현재 존슨앤존슨 배당률은 6.8%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 존슨앤존슨 투자하면 2% 정도의 배당을 받는데요. 지금부터 꾸준히 또 10년 동안 투자하면 이 2%가 그대로 2%에 있지 않습니다. 존슨앤존슨은 꾸준히 배당을 늘려온 기업으로 유명하죠. 배당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2%가 3% 되고 4%에서 5%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 보면은 우리가 지금 배당받는 2%가 아니라 10% 이상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노후를 생각하면 그게 더 매력적인 기업이 될 수가 있겠죠. 주가 상승은 나중에 뭐 50년 뒤에 안 올라가더라도 우리 배당이 15% 이상 나온다? 그거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배당주를 일부 꼭 가져가는 게 중요합니다. 배당주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보는데요. 첫 번째, 왕족주입니다. 배당을 50년 이상 증가시켜오면 왕족주에 해당이 되고 미국에는 32개의 기업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귀족주는 25년 동안 증가시켜온, 배당을 증가시켜온 기업인데 이거 말고도 추가로 더 들어가는 조건이 있습니다. S&P 500에 포함된 기업이어야 되고 최소 시총이 있어서 규모가 어느 정도 유지돼야 됩니다. 그리고 거래가 어느 정도 돼서 유동성이 있어야만 귀족주에 들어가는데요. 그러면 귀족주에
왕족주에 들어가면서 왕족주에 들어가는 기업들도 있겠죠. 25년, 그러니까 50년 이상 되면서 S&P 500에 포함되고 최소 시총도 정해져 있고 유동성도 어느 정도 발휘된다. 그런 기업이 기족주면서 왕족주에 해당이 됩니다. 존슨앤존슨도 거기에 해당이 되고 이런 기업이 한 14개 정도 있는데 그런 기업은 관심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성취주가 있는데요. 배당을 10년 이상 증가시켜 온 기업입니다. 이게 이제 꿈나무라고 보시면 이제 기족주, 왕족주로 가는 길로 차곡차곡 올라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취주에서 좀 더 뽑아서 성장을 하면서 배당을 주는 기업을 보면은 더욱더 매력적인 기업으로 볼 수가 있고 그게 아니다. 나는 안정적으로 꾸준히 가는 기업을 보고 싶다. 그러면 왕족주에서 고르시면 됩니다. 저는 주로 왕족주를 좋게 보고 있고 앞으로도 유망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왜 그런지 왕족주는 뭐가 있는지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2021년 현재 배당 왕족주가 32개인데요. 그 표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이 표가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아래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까 다운받아서 따로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다 괜찮은 기업들이니까 관심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32개의 기업인데요. 우선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 2개의 기업이 빠져나갔고 5개의 기업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32개의 기업이 됐는데 이 32개를 우리가 모두 투자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 중에서 5개의 기업을 선정해 보겠습니다. 32개 기업 중에서 어떤 식으로 5개의 기업을 선정했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5개의 기준이 있었는데요. 배당 연수, 배당률, 시가총액, 주가 상승, 그리고 주주 환원, 페이아웃 레시오죠. 이 주주 환원까지 얼마나 해주는지를 보고서 제가 가점을 매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기업을 이제부터 살펴볼 건데요. 바로 뒤에서 전체 표를 먼저 보겠습니다. 32개 기업에 지금 제가 가점을 매긴 표인데요. 각각의 배당률이랑 다 계산해서 5점 만점으로 해서 점수를 줬는데 18점이 가장 높은 점수고 6점이 가장 낮습니다. 이 중에서 15점 이상 맞은 기업이 9개가 있는데 이 9개의 기업은 관심 가질 필요가 있고 제가 좋아하는 기업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론적인 거 그리고 계산적인 걸로만 해서 내가 넣은 거고 제가 정말 마음으로 좋아하는 기업도 뒤에 있었지만 그런 것들은 안타깝게도 빠진 기업도 있습니다. 그런 기업을 제외하고 온전히 숫자로만 계산을 했습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하려고 노력했는데요. 이 9개 중에서 우리는 추가적으로 5개를 또 뽑아내야 되죠. 어떻게 뽑아내는지 2가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배당주라고 하더라도 주가는 상승이 일어나야겠죠. 주가가 오히려 반토막 나면 제가 아무리 배당을 받더라도 나중에 속상한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우상향하는 기업, 그래서 주가 상승이 높은 기업을 봤는데 이 9개 중에 탑5를 보면은 LOW가 1입니다. 1876%의 상승이 나왔고 AWR이 763%, 크죠. 그리고 5위까지 여기에 들어오고 PNG도 여기 포함이 되네요. 3M도 여기에 있고 이런 식으로 5개의 기업을 우선 첫 번째로 골라봤습니다. 두 번째로 볼 거는 회복 탄력성입니다. 이번 코로나 때 얼마나 하락이 나왔고 그만큼 또 반등이 일어났느냐 요건데요. 위기 때 얼마나 잘 대처하느냐 상당히 중요하죠. 그걸 보기 위해서 이번 코로나 차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보면 이렇게 나타내는데요. 이 2가지 관점으로 1위부터 5위까지 선택을 했습니다. 32개의 배당 왕족주에서 점수를 부여해서 5개의 질문을 했죠. 그래서 15점이 넘는 기업을 뽑았더니 9개가 나왔고 그 9개 중에서 추가로 2개를 더 봤습니다. 주가 상승이 높았던 5개 기업, 회복 탄력성이 좋았던 5개 기업입니다. 이렇게 뽑은 다음에 교집합이 일어나는 기업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그러면 탑3가 될지 한 개가 나올지 저도 궁금했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5개의 기업이 모두 다 동일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당 왕족주 중에서 이 5개의 기업은 관심 가질 필요가 있고 이 5개의 기업을 이제 투자한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뭘 봐야 될까요? 바로 재무제표입니다. 5개의 기업의 재무제표를 간단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로우스 컴퍼니입니다. 기본적인 정보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로우스 조금 생소할 수가 있어요.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건데 체인점을 많이 갖고 있는데 우리가 홈디포는 홈 인테리어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이죠. 로우스는 홈 리모델링 제품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집에 필요한 다양한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는데 한국으로 따지면 하이마트랑 다이소, 철물점을 다 모아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홈 데코 제품을 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배당률은 현재
현재 1.55%, 배당 연수는 59년 동안 증가시켜 왔습니다. 오른쪽에 보면은 매출과 순이익 꾸준히 늘고 있죠. 2017년부터 다시 턴어라운드해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영업현금 흐름도 좋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꾸준히 배당을 더 증가시킬 걸로 보입니다. 두 번째 기업은 아메리칸 스테이트 워터인데요. 워터가 들어가죠. 상수도 관련된 기업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26만 곳의 고객에게 상수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규제 대상 공익기업입니다. 이렇게 규제가 되면 매출이 적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추가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전력 사업도 하고 있고 그리고 군사기지, 미국 내 11개 군사기지에도 상수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비규제니까 매출이 더 증가할 수가 있겠죠. 실제로 10년간 연평균 수익률이 8%가 넘습니다. 그만큼 성장성도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는 기업이고 그리고 기업 정보 왼쪽 아래 보면 66년이나 됐죠. 엄청나게 오랫동안 배당을 늘려온 기업입니다. 배당 왕족주 안에서도 탑5에 드는 기업이죠. 매출 순이익을 보면 꾸준히 증가시키고 있고 그리고 영업현금 흐름은 조금 들쑥날쑥하지만 그래도 흐름이 괜찮게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업은 도버 코퍼레이션인데요. 이 기업도 생소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장비 및 부품, 시스템 엔지니어링을 개발하는 기업인데요. 글로벌 제조업체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잘 모를 수가 있는데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제품이라고 하면 운송 과정에서 발생되는 장비를 말하는 건데 트럭이나 컨베이어 벨트 이런 거를 만들어서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체 솔루션이 있는데 연료 탱크 파이프라인 이런 거 파이프, 쇠 파이프 이런 걸 만들고 있고 세 번째로 디지털 인쇄라고 해서 의자 커버를 만들고 있는데 스타벅스의 의자 커버가 도버에서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업 정보를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선 인원도 66년째 배당을 증가시켜온 엄청난 기업이죠. 그리고 매출 순이익 모두 다 괜찮고 영업현금 흐름이 최근에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도버는 꾸준히 배당을 늘려올 수 있겠죠. 네 번째 기업은 P&G입니다. P&G는 추가 설명이 필요 없죠. 주방용품을 주로 판매하고 있는데요. 시가총액이 자그만치 346빌리언 달러입니다. 배당률도 앞에 말씀드린 기업들보다 높은데요. 2.45%를 차지하고 있고 배당 연수는 65년이 됐습니다. 오른쪽에 매출 순이익 꾸준히 잘 오르고 있고 특히나 영업현금 흐름이 상당히 좋아졌죠. 그래서 P&G는 앞으로 더 배당을 증가시킬 여력이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3M입니다. 우리가 잘 쓰고 있는 그 포스트잇 그리고 공구용품을 많이 판매하고 있는데요. 시총은 102빌리언 달러고 배당률이 높은 편이죠. 3.35%입니다. 63년째 배당을 증가시켜 왔고 오른쪽에 역시 영업현금 흐름을 보는 게 좋은데요.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으니까 우리는 배당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신경 쓰지 말고 매출과 순이익이 꾸준히 잘 나오는지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32개의 왕족주 중에서 5개를 뽑아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5개 모두 투자할 수 없죠. 그래서 이 5개 중에서도 원탑을 뽑아봤습니다. 5가지 조건으로 또 나열해 봤는데요. 현재 배당이 높은 기업을 보면 P&G랑 3M이고 배당 성장률 5년 평균으로 좋았던 기업을 보면 로우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가 상승 높았던 랭킹, 회복 탄력성, 그리고 시가총액 순으로 해서 봤더니 한쪽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죠. 바로 로우스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로우스를 좋게 보는데요. 여러분도 이렇게 알아서 이제 로우스를 투자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건 좋은데 내일 당장 매수하고 이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배당 왕족주를 투자할 때는 내가 1, 2년 투자하는 게 아니라 배당주는 10년, 20년 꾸준히 가져갈 종목이니까 당연히 더 신중하게 이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걸 혼자 알아보기 힘드시죠? 그래서 저도 배당 왕족주를 공부하면서 이걸 하나씩 영상으로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기업을 정확히 알아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부가 필요한데 그 공부는 제가 좀 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도움받고 저도 공부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영상을 만들 예정인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사람들이 원하는구나 하고 더 열심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로우스란 기업을 보기 전에 당연히 그거에 대한 전망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몇 가지 통계자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봐야 될 건 총 가구수입니다. 국내를 먼저 살펴보면 2010년도부터 30년까지 꾸준히 가구수는 증가한다고 나오는데요. 요즘에 출산율이 낮다고 얘기하고 인구수가 증가하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가구수는 왜 증가하는 걸까요? 그건 바로 1인 가구의 증가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대가족이라고 해서 5명에서 10명 정도 대가족을 이뤄서
한 가구가 됐다면 이제는 1, 2인 가구가 늘어나니까 그 10명이 3개, 4개 가구로 찢어지게 된 겁니다. 1인 가구를 조금 더 살펴볼게요. 1인 가구가 증가한다는 건 대표적인 이야기고 추가적으로 1, 2인 가구 2개의 항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4, 5인 가구는 감소 추세에 있죠. 그만큼 1인 가구가 증가한다는 건 자기만의 공간이 생겼다는 겁니다. 집을 잠자는 공간이 아니라 더 확장된 공간으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집을 지을 때나 내부 인테리어를 할 때 내 취향에 맞게 꾸미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요. 대표적으로 세 개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침실입니다. 호텔 같은 침실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이제 내가 자고 싶을 때 자기 위해서 암막 커튼을 다는 사람도 많아졌기 때문에 요즘에 암막 커튼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명도 요즘에 유행하는 조명들이 많죠. 이런 식으로 내 침실을 꾸미기 위한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코로나 때문에 더욱더 커진 시장인데요. 내 집에 헬스장이 생긴다. 홈짐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할 수 있는 헬스 기구들을 사기 시작했고 이런 요가 용품들도 많이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집의 로망, 우리의 로망이죠. 홈시어터를 달아서 내 집에 영화관을 차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스크린도 많이 팔리게 되고 빔 프로젝터 이런 것도 많이 팔리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넷플릭스가 뜨게 된 계기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집은 어떤 식으로 커갈지 앞으로 기대가 되는 시장입니다. 앞에서 여가랑 취미가 집으로 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직업도 집으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은 재택근무 가능한 게 금융보험이 86%, 경영이 78%, 과학기술이 75%입니다. 그 외의 업종도 절반 이상은 재택이 가능하다고 나오고 있죠. 그만큼 이제는 재택근무가 가능한 거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몸으로 체험을 했죠. 증명이 된 상황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집에서 하는 일들이 정말 많아졌는데요. 직장, 육아, 운동, 취미까지 대부분의 생활이 집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만 해도 집에서 영상을 만들고 집에서 투자를 하고 집에서 책을 봅니다. 저의 꿈은 디지털 노마드인데요. 집이라는 공간도 자유롭게 이동하며 살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이동할 때마다 인테리어가 많이 들겠죠. 집에 있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사람들은 넓고 쾌적한 동네로 이사를 하고 싶은 욕구가 더 커졌습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심리적인 요소로 작용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어떤 것들이 많아졌나 봤더니 쇼핑, 영화, 게임, 요리, 운동입니다. 앞으로 이 산업은 더욱더 활발해질 거니까 앞으로 투자 가치가 높아질 겁니다.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집 자체에 대한 투자도 상당히 높아질 건데요. 유행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집 자체를 바라보는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집에 직접 투자하는 방식으로는 부동산 매매가 있지만 이건 거액이 필요하고 자주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힘들 수가 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린 인테리어 시장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시장 전망을 보면 2000년도에 9조 원이었는데 2023년에 49조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엄청난 성장이죠. 이런 인테리어 시장은 국내보다는 미국이 더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로우스랑 홈디포가 있는데요. 오늘 소개드릴 로우스와 홈디포가 요즘 말로 인테리어고 예전 말로는 철물점과 같은 기업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게 홈디포인데 홈디포가 더 좋을까요? 그럼 두 기업의 최근 2년간의 차트를 보겠습니다. 로우스가 더 많이 올랐죠. 홈디포는 2년 동안 52%, 로우스는 100%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이기에 홈디포보다 더 좋은 성적을 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로우스 컴퍼니는 우리가 처음 듣는 기업일 수 있지만 1921년에 생긴 역사가 깊은 기업입니다. 집을 꾸미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판매하는 기업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미국 집은 전원주택이 많기 때문에 정원, 수영장, 차고동 한 곳보다 꾸밀 게 손봐야 될 게 많습니다. 꾸미는 재료를 모두 로우스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로우스란 기업의 규모를 보면은 우리나라 기업에 대비해서 네이버, 카카오, 현대차, LG전자까지 합친 게 로우스의 시총이 됩니다. 그만큼 규모가 어마무시한 기업이죠. 로우스란 기업을 대표해서 말할 수 있는 숫자 3가지를 먼저 말씀드려보면 첫 번째는 배당 성장입니다. 57년째 배당을 끊이지 않고 증가시켜온 기업으로 왕족주 중에 왕족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숫자는 배당금 증가인데요. 19%의 성장을 해왔습니다. 지금 평균치를 가지고 왔는데 매년 19%의 배당을 성장한다. 그거는 배당주로서도 매력이 있지만 성장도 꾸준히 하는 기업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부채인데요. 부채가
수요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게 배당을 주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는데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로우스가 집을 꾸미는데 모든 걸 판매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도 사업 구조를 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홈 데코, 하드웨어, 건축 자재입니다. 보시면 매출 비중이 거의 비슷하죠. 그만큼 안정적으로 잘 분배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어떤 게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홈데코입니다. 말 그대로 데코레이션 하는 자재를 모두 다 판매한다고 보면 되는데요. 가전제품, 데코, 주방용품, 바닥재, 페인트까지 판매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액세서리를 판매하고 있고 이런 자재가 요즘에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 6개월 대비 올해 6개월 얼마나 매출이 증가했나 봤더니 11.4%나 증가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드니스라고 해서 하드웨어, 잔디밥 및 정원, 계절 및 야외 활동에 필요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야외 정원의 연못을 만드는 과정인데요. 비닐, 벽돌, 타일 및 각종 자재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렇게 집을 직접 꾸미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매출이 얼마나 증가했나 보면은 작년 6개월 대비 지금 현재 2.3% 증가했습니다. 조금 큰 상승폭은 아니지만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건축자재입니다. 건축자재라고 하면 전기, 조명, 목재, 제품 및 러프, 배관까지 모두 다 포함이 됩니다. 이 모든 게 로우스에서 판매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앞마당에 새로운 공간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직접 사다가 사람들은 만들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얼마나 매출이 증가했나 보면은 18.6%나 상승이 나왔습니다. 로스에 대해 투자 공부하면서 의문이 들었던 게 있는데요. 미국 사람들은 꾸준히 집을 꾸밀까였습니다. 그래서 왜 그들은 직접 집을 가꾸게 됐는지 찾아봤는데 세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비용입니다. 높은 인건비로 인해서 직접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요즘에 미국 항구에 배가 많이 떠다니고 못 내리고 있죠. 내려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인건비가 높아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집을 꾸미는 건 더욱더 직접 할 확률이 높았습니다. 두 번째는 시간인데요. 첫 번째 연쇄 효과일 수 있는데 인력 부족으로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정원을 꾸며야 되는데 내년에 할 수 있다. 이러면 당연히 직접 하는 게 낫겠죠. 마지막 세 번째는 취미입니다. 개인의 취미, 취향이 이제 선호도가 이제 각각 갈리면서 내 입맛에 맞는 집을 꾸미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선호도에 따라서 이런 각각에 맞는 집을 꾸미는 게 어렵기 때문에 직접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게 된 겁니다. 이 세 가지 이유로 로스의 주가는 계속 올라갈 거고 매출도 상승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로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도 경쟁 상대 홈디포를 같이 비교해 봐야겠죠. 두 개의 기업 어떤 장점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로우스랑 홈디포 핵심 비교 네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객층인데요. 로우스는 개인 인테리어에 특화되어 있고 홈디포는 업체 인테리어입니다. 요즘에 DIY라고 집에서 직접 인테리어 하는 게 요즘 대세죠. 그래서 로우스의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가총액인데요. 로우스는 158빌리언 달러, 홈디포는 386빌리언 달러입니다. 두 배가 넘는 시총을 가지고 있는 게 홈디포죠. 세 번째는 현재 배당률입니다. 로우스는 1.41%, 홈디포는 1.81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배당 연수인데요. 저는 이 부분을 중요하게 봅니다. 배당을 얼마나 꾸준히 증가시켜 왔냐, 그건 얼마나 주주 친화적인가를 볼 수가 있는데요. 로우스는 57년, 홈디포는 11년입니다. 로스랑 홈디포 시장 점유율은 얼마나 차지하는지 인테리어 시장을 보겠습니다. 당연히 홈디포가 시가총액이 2배가 넘으니까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할 건데요. 봤더니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았습니다. 홈디포는 34.3%, 로스는 24.8%고 나머지 기업들이 쪼개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시장에서는 양대 산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우스랑 홈디포 재무제표를 보겠습니다. 매출과 순이익을 볼 건데요. 매출은 모두 다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순이익도 증가 추세에 있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저 회색 줄, 이게 이익률을 나타냅니다. 2019년도에 로우스는 이익률이 많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홈디포는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죠. 실적, 재무제표 면에서 보면 홈디포가 더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당주 투자할 때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배당 성장률입니다. 배당을 주는데 얼마나 증가를 시켜오느냐, 성장률이 얼마나 좋으냐입니다. 로우스를 먼저 보면은 2017년도부터 5년 동안 배당 성장률이 꽤 높죠. 특히나 21년도에 33%나 증가했습니다. 이거 못지않게 홈디포도 높은 편인데요. 적게는 10%, 높게는 32%까지 증가했습니다. 추세로 보면 로우스는 증가 추세고 홈디포는 정체 구간에 있긴 합니다. 하지만 둘 다 평균을 내보면 19% 성장을 동일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위기 때도 배당을 잘 줬냐 요건데요. 2008년도 위기 때 로우스는 33%의 배당을 증가시켰고 홈디포는 2008년, 2009년 동안 배당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기 때도 꾸준히 배당을 증가시켜 로우스를 더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로우스랑 홈디포 전문가의 의견을 보겠습니다. 로우스를 먼저 보면 바이가 9개, 홀딩이 3개, 그리고 현재 주가보다 1% 정도 더 올라갈 여력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홈디포를 보면은 바이는 똑같이 9개인데 홀딩은 2개가 적죠. 그리고 현재 주가보다 2% 정도 더 내려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2개의 주가가 조금 올라와 있는데요. 좀 천천히 매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테리어 시장의 최강자로 불리는 로우스랑 홈디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집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할수록 이 두 기업의 주가도 계속 올라갈 겁니다. 미래 가치가 높고 배당도 주는 배당 왕족주에 투자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장기 투자에 도움되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왕족주 중에 관심 있는 기업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공부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운동이 바벨인데요. 바벨은 왼쪽과 오른쪽의 균형이 잘 맞아야 되는 운동이죠. 투자에도 이런 전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왼쪽에는 성장주, 오른쪽에는 배당주를 넣는 겁니다. 이 두 개의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건 배당 성장주겠죠. 오늘은 우리가 배당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밥의 전략을 쓰려면 당연히 배당주, 성장주, ETF를 좀 알아야겠죠. 성장주 ETF라고 이야기하면 QQQ랑 SPY 요게 대표적이죠. 지수 추종 ETF고 그리고 우리가 테마로 들어가면 반도체 관련돼선 SOXX가 있고 클라우드 관련돼선 SKYY 그리고 LIT는 배터리죠. TQQQ는 또 레버리지 상품입니다. 이렇게 성장주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있고 배당주라고 하면 또 대표적인 게 VYM, VIG 그리고 DGRO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양쪽의 균형을 잘 맞추는 게 중요한데 내 계좌에 너무 왼쪽 것만 있는 건 아닌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배당 성장주를 좀 찾아볼 건데요. 이 ETF 제가 본 것 중에 정말 좋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꼭 알려드리고 싶었고 오늘 정리해보고 여러분도 마음에 들면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상장된 ETF를 다 더해봤더니 2,757개나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ETF가 신규로 계속 상장하고 있죠. 이 중에서 고배당이랑 배당 성장 ETF를 추려봤더니 149개가 됩니다. 요거를 제가 엑셀에 놓고 하나씩 보다 보니까 우선은 대표적으로 보면 VYM, VNQ, DIA 등이 있었죠. 이렇게 봤는데 신기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DIA랑 SCHD 요 ETF의 자산 규모를 봤더니 SCHD가 30빌리언 달러 더 높죠. 이거 DIA는 정말 좋은 ETF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상장된 게 1998년인데 28빌리언 달러. 그런데 SCHD는 2011년도에 상장했는데 이미 자산 규모가 30빌리언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이 자산 증가 속도가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이 ETF 얼마나 좋은 ETF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사고 있는지 한국 사람보다 해외에서 더 매수가 많다고 하는데 뭔지 한번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SCHD의 기본 정보를 보겠습니다. 투자하는 기업을 먼저 보면 100개의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고 배당 성장 기업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펀더멘탈이라든지 배당 지속성 그리고 고배당에 맞춰서 기업을 100개 뽑고 있는데요. 이거를 우리가 알만한 기업 한 3개 정도 말해보면은 홈디포, 파이자, 펩시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추가로 봐야 될 거 당연히 자산 규모 그리고 수수료죠. 수수료가 0.06% 정말 저렴한 수수료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현재 배당은 한 3% 정도 되고 10년 평균 수익률을 보더라도 14.9% 매년 한 15%씩 주가도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정말 매력적인 ETF인데 이것만 보고 우리가 투자하면 안 되겠죠?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SCHD가 투자하는 기업 탑10을 보면 우리가 알만한 배당 성장주가 거의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홈디포, 화이자, 브로드콘, 펩시, 그리고 머크랑 코카콜라, 버라이즌, 정말 제가 투자하고 싶은 기업들이 모두 다 몰려 있는데요. 이 기업의 지금 비중을 봤더니 우선은 4%가 넘지 않는 걸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화이자랑 홈디포는 주가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지만 다시 리밸런싱을 통해서 4%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탑10 비중 하면 41%로 그렇게 높지 않죠. QQQ 같은 경우는 탑10 기업의 비중이 상당히 높죠. 70%가 넘게 차지하고 있는데 SCHD는 같은 100개 기업에 투자하더라도 이렇게 밸런스를 잘 맞추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SCHD의 투자 섹터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금융인데요. 21.7%, 기술 분야가 두 번째로 19.1, 필수 소비재가 14.5% 순으로 이렇게 비중을 가지고 있고 한 섹터에 25%가 넘지 않도록 비중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배당 성장 ETF는 무엇보다도 배당을 얼마나 성장시켜 왔는지 그걸 봐야 되는데요. 2011년도에 상장했으니까 12년도부터 배당을 얼마씩 줬는지 연도부로 끊어봤습니다. 그런데 2021년 가장 적죠. 요거는 아직 4분기가 안 나와서 그렇고 예상으로 한번 뽑아보면 2.17달러를 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꾸준히 성장 속에 있고 이거를 연평균으로 계산해 보면은 11.7%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애플의 배당 성장보다도 더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으니까 이 ETF 정말 매력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12년도에 이 SCHD ETF를 매수했다면 그때 당시에는 3.2%의 배당을 받았을 건데 그 주식을 계속 갖고 있었다. 이 ETF를 가지고 있었다면 2021년 현재 8.5%의 배당을 받을 겁니다. 두 배가 넘는 배당 증가가 일어난 거죠. 앞으로도 이렇게 증가할 확률이 높은 ETF입니다. SCHD가 좋은 건 알겠는데 다른 배당 성장 ETF보다 더 좋았는지도 체크해 봐야겠죠. VYM 제가 좋아하는 ETF고 자주 언급드리고 포트폴리오에도 넣으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 세 개 중에 배당 성장은 뭐가 좋았을까요? 오른쪽 끝에 CSHD가 가장 좋았습니다. 10년 평균 11.7% 상승이 나왔고 VYM도 못지않죠. 그래도 10.4% 상승이 나왔습니다. VIG가 가장 적었는데 6.4% 상승이 났지만 세 개 모두 다 배당 성장도로 탑으로 뽑는 ETF들입니다. 이 중에서도 탑 오브 탑으로 CSHD가 가장 높은 배당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CHD를 제가 정말 좋아하게 된 거는 앞에 있는 탑10 기업 말고도 숨은 진주 같은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배당 성장 기업들은 따로 폴더를 만들어 놓는데 거기에 있는 기업들이 거의 대부분 SCHD가 투자하는 기업들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한 3개만 말씀드려 보면은 첫 번째로 왼쪽 위에 있는 킴벌리 크라크가 있습니다. 이건 배당 기족주인데요. 25년 동안 배당을 증가시켜 온 거죠. 1970년도에 유한양행과 합작해서 우리가 잘 아는 기업 유한 킴벌리를 설립한 회사입니다. 하기스 같은 개인 위생용품을 팔고 있고 시장 점유율 1,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신시내티 파이낸셜이 있는데요. 이 기업은 배당 왕족주입니다. 화재, 해상, 상해보험 전문적으로 하는 보험회사고 그리고 가운데 있는 에머슨 일렉트릭도 배당 왕족주고 64년째 배당금을 증가시켜 온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들이 여기에 포진되어 있으니까 안 좋아할 리가 없겠죠. SCHD가 투자하는 기업이 100개입니다. 앞에서 제가 정말 좋은 기업들이 많다고 했는데 선정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해졌습니다. 봤더니 한 5가지 필터링을 거치게 되는데 여러분도 이제 내가 배당 성장주에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필터링을 써보셔도 좋으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연속 배당입니다. 리츠 기업을 제외하고 10년 연속으로 배당을 주면서 시총은 5억 달러 이상이고 1일 거래가 200만 달러씩 3개월 동안 거래가 돼야 됩니다. 이런 기업들을 정렬한 다음에 뽑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배당 수익률 높은 걸로 앞으로 미래 수익률이 높을 것 같은 걸로 이렇게 배당 수익률을 쭈루룩 정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반을 딱 잘라서 상위 50%를 선정을 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좀 더 세분화해서 들어가지는데요. 4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채무 부담이랑 수익성 ROE를 보고 배당 수익률 그리고 배당 성장률을 5년치를 계산합니다. 각각을 이제 점수화해서 랭킹을 매기는데요. 뭐 150개 기업이 있었다 그러면은 얘는 몇 등 몇 등 몇
몇 등 해서 각각 4개의 등수를 매깁니다. 요 등수를 매겼으면 다음에 합치는 작업을 해야겠죠. 4개의 조건을 동일하게 해서 가중치를 랭킹화해서 1위부터 뭐 끝까지 다시 순위를 매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겨진 순위는 당연히 ETF에 들어가게 되는데 시총 가중 방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개별 종목은 4%가 넘지 않게 들어가면서 섹터는 25% 이하로 맞춰서 ETF가 선정이 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방식으로 이제 투자 기업을 선정하게 되는데요. 저도 이제 앞에서 과거에 이제 배당 성장 기업을 말씀드릴 때 연속으로 배당을 주는지, 그리고 시총은 좀 무거운 친구들, 그리고 배당 수익률이랑 배당 성장률 5년 넘는 거, 그리고 여기서 제가 추가로 봤던 건 현금 흐름이죠. 그런데 여긴 제가 안 보는 대신에 채무 부담을 여기다 추가로 넣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비슷한 듯 좀 다르게 여기서 선정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보는 기업이랑 여기에 들어있는 기업이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 배당 성장 기업이 여기 조건에 들어가는지 한 번씩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SCHD가 투자하는 기업이 100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3개월마다 리밸런싱이 됩니다. 그러면서 100개 기업이 교체되기도 하고 비중이 바뀌기도 하는데요. 예전 사례, 탈락된 사례를 보면은 AT&T가 SCHD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중이 줄고 결국에는 없어지게 됐는데요. 저도 작년까지는 AT&T를 가지고 있었는데 미디어 사업을 떼어내는 순간 저도 매도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개인이 하는 것보다도 SCHD는 먼저 알아서 배당이 먼저 줄어들 때, 혹은 현금 흐름이 좋지 않을 때 먼저 손절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거 보면은 ETF에 투자하는 게 좀 더 마음 편하죠. 우리가 AT&T에 직접 투자하고 있었다면 저처럼 이런 뉴스를 보고 떨어뜨리면서 과연 이게 주가가 오를까 떨어질까 고민도 많이 해야 되는데, SCHD ETF에 투자하는 순간 기계적으로 알아서 이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제가 SCHD를 좋게 보듯이 국내 증권사에서도 이걸 좋게 보고 국내 버전을 출시했습니다. 킨덱스 미국 고배당 S&P인데요. 기본 정보를 보면 자산 규모가 132억, 생각보다 높지 않고요. 그리고 상장일은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 수수료는 0.5%인데 미국 버전이 한국에서 상장되면 보통 이 정도 수수료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배금이 아직 갸우뚱하죠. 미국의 SCHD는 분배금도 잘 주면서 꾸준히 성장한다는 게 포커스인데, 오른쪽에 있는 분배금은 아직도 가요뚱하죠. 상장한 지 별로 안 됐기 때문에 검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못 들어가고 있는데요. 저도 아직 들어갈 생각은 없습니다. 앞으로 한 2번, 3번 정도 분배금을 잘 주는지 지켜본 다음에 그때부터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당연히 연금 저축도 되니까 우리가 매력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분배금이 안 나온다면 매력적이지 않겠죠. 그래서 제가 이게 잘 나오면 그때 또 영상을 만들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당연히 구독과 알람 설정은 해놔야겠죠. 우리가 QQQ를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로 SCHD 투자해도 되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QQQ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는 섹터, 그거는 금융, 원자재, 에너지죠. 그리고 SCHD는 안 갖고 있는 게 유틸리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없는 섹터를 서로 보완해 줄 수 있으니까 상당히 두 개가 궁합이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SCHD랑 QQQ를 1대1로 투자했을 때 섹터 구성이 어떻게 변하는지 볼게요. 우리가 보통 QQQ를 투자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SCHD를 1대1로 넣는다. 그러면 기술주가 64%에서 42%로 줄어들게 되고, 소비순환재는 20에서 15%로 감소하게 됩니다. 이렇게 감소한 만큼 다른 섹터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산업 부분이 3.1에서 8.6으로 올라가고, 신규로 들어오는 거 금융, 원자재, 에너지가 있습니다. QQQ만 투자했을 때는 배당이 좀 취약이었는데 금융주가 10.8% 들어오면서 배당주에서도 든든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하나 더 가지고 왔습니다. 멤버십에서 문의 줬던 건데 VYM에 투자하고 있는데 SCHD 같이 투자해도 되나요? 요거였습니다. 제가 포트폴리오 영상에서 QQQ랑 함께 투자하면 좋을 거 VYM을 말했었는데요. 그거랑 SCHD 얼마나 중복률이 있나 한번 볼게요. 그때 댓글로 답변 드렸는데 추가로 이걸 궁금하신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영상으로 추가로 남깁니다. 우선은 90개 기업이 중복이 됩니다. 거의 중복률이 많죠. SCHD 입장에서는
중에서는 90%가 중복이고 VYM에서는 22%의 중복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되면 투자를 안 하는 게 원래 좋죠. 하지만 우리가 배당 성장주에 더 포커스를 맞추고 싶다. 그러면 VYM에다가 SCH들을 중복 투자해도 됩니다. 우리가 QQQ랑 SPY 같이 투자하는 것도 결국에는 미국 증시에 투자를 하는 거고 거기에 더 기술주에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서 QQQ를 더 얻는 거죠. 그거랑 마찬가지로 내가 이게 중복되는 걸 알지만 조금 더 배당 성장주에 포커스를 맞추고 싶으면 SCHD에 투자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VYM에 한 주 더 사는 것보다 SCHD를 한 주 더 사면 배당 성장주에 더욱더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에 더 투자하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배당 성장주랑 고배당주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요거는 투자 성향에 따라서 많이 갈리기도 하는데 이거는 투자 성향이 아니라 내가 어느 정도 기간을 갖고 한다. 그거에 따라서 갈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기점으로 모두 다 이 기준을 가져가셨으면 좋겠는데요. 배당 성장주는 지금 현재 한 3% 정도 되죠. CSHD 오늘 말씀드린 배당 성장주가 이 정도 됩니다. 그리고 고배당주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QYLD가 한 11% 정도 되죠. 한 10%라고 가정을 해보면 지금 당장 투자한다면 당연히 고배당주가 낫습니다. 그런데 5년 뒤를 봤더니 5.2%까지 배당 성장주가 올라가게 됩니다. 고배당주는 거의 고배당 거기에 멈춰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늘어나진 않죠. 그런데 여기 5년 뒤까지 보면 역시나 고배당주가 좋아요. 그런데 11년이 지나면 10.1%로 배당 성장주가 더 높은 배당을 주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우리가 갈라지게 되는 건데요. 내가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해서 배당을 한 10년 동안 받아야 된다. 그러면은 당연히 고배당주를 선택해야 됩니다. 10년 동안 지금부터 받아야 되는데 굳이 배당 성장주에 투자해서 3%, 5%, 7% 받을 필요는 없죠. 당연히 고배당주를 선택해서 10%를 10년 동안 받는 게 좋습니다. 그게 아니라 나는 지금부터 꾸준히 넣어서 15년, 20년 뒤부터 타먹을 거다. 그러면은 배당 성장주에 투자하는 겁니다. 이게 15년이 지나면은 15.8%까지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20년이 되면 27.4%까지 배당 성장하게 됩니다. 지금의 SCHD가 성장하는 만큼 10년 동안 성장한 만큼 앞으로 20년 꾸준히 성장한다면 27.4%까지 성장하는 거니까 상당히 매력적이죠. 이렇게 멀리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배당 성장에 투자하는 거고 아니다. 나는 지금 60, 70세라서 당장부터 타먹어야 된다. 그런 분들은 고배당주의 비중을 높이고 배당 성장도 조금씩 가져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성향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아니라 기준에 따라서 내가 언제부터 타먹어야 되는지를 생각해보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